선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신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경금은 7번째 천간, 신금은 8번째 천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 금의 기운, 그래서 신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리를 처음 공부할 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항상 뒤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경은 금이 되는 것이고요. 신은 금방 말했던 금이 되는 것이고, 임은 수가 되는 것이고, 개는 수가 된다. 개수. 이렇게 해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읽으셔야지 처음에 명리로 공부할 때 헛갈리지 않고요. 나중에 가르칠 때도 갑이 술에 태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갑목이 술월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간 뒤에다 이렇게 오행을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 자수가 있잖아요. 자수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자는 수예요. 자수. 그 다음에 축은 토가 되겠죠. 축토. 그 다음에 이는 목이 됩니다. 인목. 그 다음에 묘는 목이 되죠. 묘목. 그 다음에 진은 토가 되죠. 진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사는 화. 그래서 사화. 그 다음에 오도 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화. 그 다음에 사오 미가 있죠. 미토, 미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신은 금이 되지요. 신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금이 됩니다. 유금. 그 다음에 술은 토가 되죠. 술토. 해는 수가 됩니다. 해수. 이렇게 해서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갖다가 오행을 붙여서 읽어버릇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간,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되고요. 지지 12개,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됐어도 이게 좀 입에 붙어야지만 나중에 사람들께 설명해 주고 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경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면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 그 다음에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 경금인 양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완철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쇠와 같다 또는 강철과 같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원철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원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철광석이라든가 금광석 같은 것, 제멋대로 생겼고 불순물이 많이 잔뜩 섞여져 있는 그런 원철을 바로 경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로 치면 그야말로 자연산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요.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은 같은 쇠라 하더라도 얘는 단련을 말끔하게 받은 금이라고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시계라든가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집에 있는 도자기 같은 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벌써 이렇게 나는 것이죠. 경금은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말로 치면 준마 또는 그 옛날에 누구죠? 삼국지에 나왔던 관우가 타고 다녔던 적토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기를 드려야 되지만 준마나 적토마는 기를 다 드렸죠. 그래서 깔끔하게 말을 목욕시키고 폼나게 타고 다니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은 단련을 해서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이미 반지, 보석, 주얼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귀걸이는 귀에 달고 그 다음에 시계는 손목에 차고 그 다음에 목걸이는 목에 두르고 밖에 나가서 과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조금 과시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것 좋아하고요. 신금일간들이 남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요. 신금일간들이 다변화,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신금일간, 약간의 멋을 아는 사람들이 또 신금일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와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와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경우도 있죠.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고, 임수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4월, 5월 같이 화가 왕할 때, 또는 진술, 중묘월에 토가 왕할 때 임수, 간목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된다. 그리고 신금은 무조건 뭘 쓴다? 화를 쓰지 않고 임수로 쓴다. 임수, 상관이죠. 대체적으로 신금이 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성격이 아싸라하고요. 성격이 직선적이고요. 감춰두지 못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자존심 엄청 센 사람들 신금일간이 임수 쓰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옛날에 신금일간 여자들이 임수 쓰게 되면 상관 쓰는 거거든요. 상관은 관을 친다라고 해서 상관격들 여자를 안 좋게 봤지만, 대체적으로 신금일간들이 임수 쓰는 사람들이 언변이 좋고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여자들이 집 안에서만 이렇게 살았던 시대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신금일간 여자들은 참 비운의 여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능력 좋고 말빨 좋고 외모 출중한데 집안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대를 잘못 태어난 좀 비운의 운명인 것 같고, 요즘같이 요즘 세상에 신금일간인 여자가 임수 가지고 있고 맑고 깨끗하다 이것만 밖에 내놓으면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총명한 석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바로 또 신금이 임수 쓰는 것. 남편 덕이 없다? 아니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남편 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금일간이 임수 쓰면 남자 알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면 데리고 사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냅대 차는 것이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남자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어떤 커리어라든가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상관 쓰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신금일간이 임수 쓰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투철한 자기의식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임수 쓰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 한다죠. 도세주옥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는 것이고, 가끔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추울 때 조후하기 위해서 병화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100%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 뭐가 있죠? 할로와 상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월에서 술월로 넘어올 때는 할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고, 상강은 이제 술월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상강에 절기가 오게 되는데, 상강은 뭐야? 서리상 내릴 강자에서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 날씨가 그만큼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신유, 술월이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술월도 가을에 되는데, 지금 이 술월은 모추라고 합니다. 가을이죠. 늦가을. 가을이면 가을인데 늦가을이면 더 춥다라고 하는 것. 즉 술월은 해월과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겨울인 듯 겨울 아닌 그런 가을 같은 날씨가 바로 이 술월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춥다죠. 춥다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저온이다. 저온. 기온이 낮을 자에서 저온을고요. 그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죠. 건토가 됩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 매우 건조. 유월도 건조하고요. 술월도 건조합니다. 신월은 안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건조하게 보진 않지만, 유월, 술월은 매우 저온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월인데, 유월보다는 술월은 더욱 기온이 하강되어져 있다. 그래서 차가운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달이 또 술월이고, 입동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리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얼음이 얼 정도의
역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신유술월은 일단은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 하지만 신유월이 금이 왕한 실질적으로 금왕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술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사계월이라고 했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은 진술축미월을 말합니다. 진술축미월을 말하고 이 진술축미월은 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도, 술월도, 축월도, 그 다음에 미월도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인데 특히나 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과 같이 건토가 되죠. 마른 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는 또 왕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저께 경금이었지만 오늘은 신금이죠. 경금은 완철금이고 강철이고 좀 부피가 좀 큰 금이다라고 보더라도 어저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경금 또한 뭐가 무섭다?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도 토다 매금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금이 땅속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녹이 슬고요. 화로서 단련을 못하면 철도 용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매금되면 경금으로서 용도가 없게 되고 신금은 보석, 여러분 반지 보석을 갖다가 이거 오래 보관하겠다고 해서 땅속에다 묻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반지 보석은 광채가 없어질 것이고요. 오래 놔두면 그런 것들도 녹이 슬거나 때깔이 완전히 없어지고 보석 주옥으로서 용도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토다 매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게 신금이 토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토다 매금, 토후 매금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경금과 마찬가지로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얻어가지고 이 간목 가지고 토를 갖다가 재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신금이 매금되죠. 특히나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0% 간목 없으면은 매금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지로 토가 많아진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경금술월생 또는 신금술월생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간목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 간목이 있다. 그러면 매금은 면했구나. 그 연후에 신금을 뭐 해줘야 된다?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줘야 된다.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뭘 해준다? 도세주옥하죠. 도세주옥, 토세주옥이 아니죠.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는 간목을 갖다가 생주해주는 수생목해주는 역할, 수생목해서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토, 제가 어떤 토라고 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그러죠. 건토. 이 건토도 예를 들어서 이 술을 보게 되면 건토가 습토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기를 빨아들이면 마른 땅도 마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습토화되면 그래도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지만 습토화되면 그래도 금을 생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임수를 얻으면서 토를 갖다가 윤토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물론 간목은 토를 제거하는 병이 되는 토를 제거하는 약으로 쓰는 것이지만 임수는 뭐예요? 일단 신금 자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용시 바로 임수가 되는 것이고 이 임수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한 겁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금만 매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까지 탁하게 만들거나 임수까지 파극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금과 이 임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간목은 필요한 것이고 핵심은 임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술월의 신금 뭐가 필요하다? 간목, 임수. 술월의 신금, 임수, 간목을 떠나서는 용신을 초용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명시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보고요. 월령의 특징을 다시 본 연후에 뭘 본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일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 일간을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이거는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금이 양토를 만나서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편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이 되죠. 정인격이 되는데, 술놀은 토가 왕하죠. 물론 신금 자체가 신유술, 서방금에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명리서에는 이거를 모왕자상이라고 써놨어요. 모왕자상하다.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건 모왕자세로 봐야 돼요. 모왕자세. 왜냐하면 경금도 술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매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걸 모왕자상이라고 하면 매금의 우려를 갖다가 간과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땐 정인격이지만 모왕자사가 돼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모왕자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왕자세라고 하고요. 또 격국을 볼 때 또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수월 같은 경우 지장간으로서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있죠. 신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여기선 정화가 투출되게 되면 이 정화 가지고 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음대음이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극아자이면서 음대음은 뭐예요? 편관이죠. 편관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칠살격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술중정화 투출되어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술월에 신금이 병화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병화를 가지고 정관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투출되게 되면 칠살격은 되는데,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정인격의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한다 이 개념으로서는 볼 수 있지만, 이건 정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수월의 신금,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두렵고요. 그 다음에 토가 금을 매금하게 되면 흙이 묻죠. 티끌이 묻으면 신금이 탁해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과 임수를 추용하는 것이 수월의 신금 용신추용하는 정법이 될 것인데, 자, 연지를 한번 볼까요? 연지를 보게 되면 연지 일지를 먼저 보죠. 일지 축토를 봤습니다. 축토. 자, 토왕절에 일지 축토를 봤기 때문에 토가 더 왕이지죠. 술토는 건토입니다. 마른 땅이 될 것이고요. 일지에 있는 축토는 습토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얘는 일간을 생하기가 어렵지만 축토는 생할 수 있죠. 신금이 술에도 통근 가능하고요, 축에도 통근 가능하죠. 하지만 토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금 자체가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금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가 더 많아지는 것을 억제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정제가 되죠. 이 인목 안에는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천간에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더라도 인중 간목으로서 어느 정도 토를 억제하는 역할은 하고요. 더 좋은 거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지지에 있는 토가 행세를 못하게 억압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또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도 술에는 통근할 수 없겠지만 축에는 간신히 손가락 반토막만큼 통근이 가능하죠.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경금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원래 신금 일간은 경금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임수를 생해주는 경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술을 생하는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목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패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토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인목의 용도보다는 차라리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용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의 효용성이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또 술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 조후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인중 있는 병화로서 조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병화도 역시나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이 좋지 지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용도가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와 있는데요. 무자시가 되면 요거 자축이 합을 하죠. 지지육합이라고 합니다. 지지육합이죠. 육합. 아, 이게 어드치기가 이게 그쵸. 지지육합 하게 되면 이제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 합파 진유 악금 사신합소 오미합 중에서 이제 자축을 보게 되면 자축이 합하면 토가 되죠. 그래서 자축합 토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월의 토가 왕한데 다시 자축합 토가 되고 더 문제는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다. 이 무토는 10중팔구 수월의 무토는 신금은 이거는 오금 정도가 아니고 토다 매금입니다. 이거는 매금되고요. 아무리 제 아무리 경금이 있어서 통관생생한다 하더라도 무토는 저 임수를 갖다가 매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인중간목으로 토를 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뭐가 된다? 토다 목절이 된다. 그래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은 매금되고요, 수는 매몰되고요, 목은 부러지게 되는 것이니 무자시 무시무시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신금일간을 매금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더럽힐 수도 있다. 오금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지를 끼고 있다가 반지 한번 닦아보겠다고 빼는 순간 어디다 빠뜨렸다? 진흙 위에 빠뜨렸다. 아니면 제일 지저분한 게 뭐예요? 변기에 빠뜨린 거. 변기에 이제 세수한다고 반지 뺐다가 변기에 이렇게 빠뜨리게 되면 이걸 건져서 닦아야 되는지 아니면 물을 확 내려버려야 되는지, 그게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였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손뼉을 치지 않을까. 그죠? 기축 이거는 신금을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변기에다 반지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무술시도 좋지 못합니다. 무자시도 문제였는데 무술시, 술토, 축토, 술토 이건 왕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지 위에다가 태산을 쌓아 놓은 것과 같다니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 매몰되어 있죠. 간목, 임목 부러져서 땅속에 묻혔다.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절대 고르라선 아니 되는 글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천간으로만 봤을 때는 금수가 왕할 것 같지만 축토에 임목 두 개가 있어서 임목 두 개로 이제 축토를 완전히 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억압해주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하나 더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거 지지로 토가 3개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지지로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선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 진토하고 얘하고는 충운되지 않는데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진토가 오게 되면 이거 진술충 되죠.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만약에 미토가 오게 되면 이거 충미충이 되죠. 대운에서 다시 대운에서 세운에 술토가 오면 진술충이 또 되죠. 이거 쉽게 말하면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모양새는 뭐 천간으로 깔끔해 보이더라도 이거는 12달 중에서 진술충이 월에 4개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계속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날은 솔직히 이 날 자체를 택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사시 같은 거 보게 되면 개사시 일단 사화를 봤죠. 사축 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고요. 대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가 이렇게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화운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토가 이렇게 많으면 신금이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갑옷이 간목이 토를 제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목을 제하려고는 하지만 이거 임수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금이 간목을 완벽하게 제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목이 능히 토를 제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금 자체가 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고요.
부득이 지가 살라고 하면 토에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토에 자꾸 의지를 하면 자기는 더럽혀지는 좀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태기를 안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의뢰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병신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 도출되어 있죠. 신금에 일간 뿌리 둘 수 있고요.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운 가게 되면 금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냐,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신씨 딱 잡고 나머지는 굳이 더 거들떠 볼 필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낳아야 된다, 좀 병신씨 추천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좋은 날은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